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실에서 뵙게 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한동안 조금 약간 따뜻했다고 좋아라 했더니 다음 주에 엄청나게 춥다 그럽니다. 지금 밖에 쌀애기라고 우리 그 쌀눈처럼 생긴 그 아주 가느다란 눈이 지금 와서 약간 소리가 나네요. 천장에 그런 소리가 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깜막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난초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까먹었습니다. 자주 까먹네요. 자, 이 난초는 잎은 무지고요. 잎은 무지고 중투하를 피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약간 제가 이제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구입을 했고 진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잘하는 아우님인데 이 난초에 대해서 그 특성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당시에 자료를 좀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꽃을 피우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 특징을 잘 몰라서 그냥 오픈을 했었는데요. 오픈을 하고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태만 덮어서 피었다는 뜻이에요. 화통을 씌우지 않고 수태만 덮어서 피웠더니 꽃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가 타는 것들이 타는 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황화계통, 황화도 개나리 새끼, 유채 새끼가 잘 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형태로 타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상해 볼 수 있죠. 그런 난초들이 명명이 돼 있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무늬가 만들어지지 않고 나중에 무늬가 만들어지면서 황색 색소를 드러내는 그런 황중투화 필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지금 이제 저도 화통을 씌우고 바로 추워지는 시점에 벗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났죠. 일주일 좀 늦었습니다. 뭐 그거는 커다란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여기 지금 봉오리를 좀 열어봤는데요. 두 개를 다 열어볼까요? 두 대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왔는데, 자, 화통을 씌운 이유는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보조 역할을 한 거죠. 보통 이제 엽록소 제거 목적으로 화통을 주로 많이 이제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색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극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색화 중에 중투 복색화. 자, 그런데 태극선은 타지 않죠. 어떻게 그냥 수태를 덮지 않아도 화통을 씌우지 않아도 그리고 태극선 같은 경우는 화통 씌우면 색이 더 떨어지는 거 잘 아시죠? 수태를 얼마나 잘 적절하게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태극선이 거의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말은 잘 맞지 않지만 뭐 주홍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그런 정도까지 화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저희 난실에서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태극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였었는데, 자, 그와 발색 과정은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단지 화통을 씌운다는 거죠. 화통을 씌우는 건 타지 않 그 꽃잎장이 주판과 부판이 겹친 부분이 탔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살이 노랗게 비치기는 하는데요. 자, 이게 초점이 안 맞나요? 조금 내려서 꽃을 집중적으로 약간 확대를 해서 속이 보이시죠? 노랗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황중투화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이 황중투화, 잎이 무진 상태 황중투화도 복색화로 묶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노란색도 색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따로 나눠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 역시 지금 이제 빈 공간이 생기죠. 빈 공간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위에는 상부는 노출이 돼도 되고요. 자, 지금 화판 끝에 엽록소가 그대로 남아있죠. 제가 약간 늦게 씌웠습니다. 엽록소를 남게 하기 위해서 약간 늦게 씌우고 요 부분에 녹이 있죠. 경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포이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특유의 화색이겠죠. 뭐 노란색이 될지 뭐 아니면은 뭐 유백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노랗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반대 옆에 것도 볼까요? 자, 똑같은 형태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 특유의 그 색상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난초가 그리 흔치는 않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명명품 중에 귀공자라는 난초가 있죠. 예, 한때 그 발색이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명명하신 그 천안에 계신 분한테 저 선배님 되시는데 여쭤봤더니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몇 품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닥 많은 품종은 아닙니다. 무집에서 황중투화를 필 확률, 그리고 그 외에도 꼭 황중투화가 아니더라도 중투화 필 확률은 있습니다. 그런 난초들이 간간히 발견이 됐고 초창기에는 백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후천성 중투입니다. 중투호라고 그러죠. 후천성과 후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우리가 후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후천성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거. 처음에 신화가 나올 때 우리가 마스라고 표현하는데 마스는 뭐냐면 청태라고 그래서 무늬 부분에 연록이 껴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마스, 뭐 청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껴있다가 10월이나 한 11월쯤 돼야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후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천성은 뭐냐면 거의 1년은 그렇죠. 거의 1년이 지나야 돼요. 대략 그 해는 안 나타나고 그 이듬해에 서서히 벗겨져서 무늬가 나타나는. 근데 요 가까이 저희 이웃이죠. 그러니까 부여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90년대 초니까요. 그런 걸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론상으로 그때는 제가 일본 책을 번역본을 제가 볼 때였으니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집에 한번 초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화하기 전에 왔다가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화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꽃봉오리가 올릴 때는 못 봤습니다. 대신 저희 지역에 다른 분이 봤어요. 가서 이제 그걸 확인했는데 전혀 무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화형이 탁 틀이 잡히면 완전 그 일반 녹화였는데 가운데 무늬 부분이 싹 벗어지면서 백중투화를 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논리적, 이론적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그런 거를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후천성도 무늬가 든다. 단 한 달 이상 지속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건 원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난초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춘난의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무한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난초도 제가 이제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리 소홀로 살은 찌지 않았네요. 지난 여름에 제가 좀 부지런히 다른 일, 그러니까 올해는 다들 아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들 힘드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한 이유로 좀 소홀히 해서 올해 그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수태를 좀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통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빈 공간이 생기는 부분만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너무 다지지 말고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그 주위를 쌓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돌려서 여기가 많이 비어 있겠죠.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 보이네. 자, 저 안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둘이 꽃이 바짝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아이고 자 이렇게 꽃대가 크게 지장이 받지 않을 정도로 살짝 들어주고요. 그 다음 요 주변을 약간 너무 다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도. 그러면 이제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통을 씌운 것이 이번 달이면 거의 다 벗겨집니다. 저는 이제 보조수단 그게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통으로 강제로 화색을 끌어내는 건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의적이라 하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틀리다 이거보다는 제가 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설명드리는 쪽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난실에서는 사실상 이제 초화가 되는 거죠. 작년에 한 대가 나오자마자 봤을 때 수태를 덮었는데 입이 꽃잎장이 탔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통을 씌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역시 화통을 씌우니까 지금 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 2월 내년이죠. 내년 2월 가온과 꽃대를 추대하기 직전까지 변화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이게 화판 화색이 개나리 색상의 화색인지 유채 색상의 화색인지도 봐야 됩니다. 이 안에서도 서로 확실히 갈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색상의 화색이면은 빛에 노출을 돼도 되고 유채 화색의 유채색 화색의 색상이면 오히려 그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노란색이 오래 보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황중투화로 예상되는 난초를 화통을 제거하는 거 제가 일주일 늦었다 그랬어요. 일주일 늦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통해야 되는데